안녕하세요. 알고 가면 좋은 점을 알려드리는 점퍼입니다. 아마도 패키지나 가이드를 동반한 해외여행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이드 없이 좀 더 여유롭고 자유롭게 마음대로 여행하고 싶었던 그런 기억도 있을 겁니다. 의외로 해외 자유여행을 못 가본 분들 많더라고요. 못 가본 그 이유가 돈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간? 이 두 가지는 마음먹으면 됩니다. 아마도 그 첫 번째 걸림돌이 영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르신들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해외 자유여행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극히 제 개인적인 여행 방법이긴 합니다만 더 늦기 전에 해외 자유여행을 위해 용기 내는 데 도움이 되도록 알고 가면 좋은 점, 여행 방법 그리고 최소의 생존 영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외 자유여행을 가려면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비행기 티켓을 산다, 호텔을 예약한다. 다들 상식선에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직접 해야 한다면 막막해질 겁니다. 여기저기 항공사, 여행사 사이트를 검색하며 방황하실 겁니다. 우선 목적지 검색부터 해서 파리, 뉴욕, 하와이 어디를 갈지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무엇을 볼지, 무엇을 할 것인지 원하는 곳을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했다면 항공권 구입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권의 가격이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구입하실 텐데요. 먼저 항공권의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직항과 경유 항공기가 있을 텐데요. 직항은 목적지로 바로 날아가는 비행기입니다. 경유는 목적지를 가기 전에 제3국 또는 제3의 공항을 들렸다 최종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입니다. 다시 말해 직항이 아닌 항공기를 보통 경유라고 부르지만 연결편, Connecting Flight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직항은 Directed Flight 또는 Non-Stop 이라고 말을 하고, 경유에서 갈아타는 비행기를 Connecting Fligh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유할 때 잠시 멈춘다 해서 Stop Over, 일정 기간을 대기하는 것을 Layover라고 합니다. Stop Over와 Layover는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중간 기착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 것을 환승, 트랜스퍼라고 합니다. 환승하는 곳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국내 항공사만이 직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항 중에는 국내 항공사가 바로 목적지로 날아가는 항공사가 있습니다. 또는 목적지의 항공사로 바로 날아가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이를 갈 때 하와이안 항공으로 바로 날아가는 항공도 직항입니다. 그리고 차터라 불리는 전세기, 개인 또는 회사가 항공기를 대절해서 가는 전세기도 직항입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무조건 직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항공의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했지만 목적지가 아닌 제3국을 갔다가 경유해서 목적지로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로 하와이행인데 동경을 들려 동경에 사람을 내려놓고 하와이로 날아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스위스 제네바일 경우 대한항공은 우선 파리 또는 암스테르담 등으로 유럽으로 먼저 날아갑니다. 후에 에어프랑스로 갈아타고 최종 목적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대한항공으로 목적지 국제공항을 거쳐 국내선으로 환승한 후에 최종 목적지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했음에도 대한항공을 타지 않고 한국에서부터 에어프랑스로 출발해서 제3국 또는 제3의 공항을 거쳐 목적지로 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공사 간의 공동 서비스 계약을 해서 대한항공에서 항공권을 구입했어도 외국 항공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동맹, 연합사 또는 회원사, 영어로는 Alli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공동 운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코드쉐어라고 합니다. 이처럼 얼라이언스, 회원사는 대한항공에는 스카이팀이 있습니다. 에어프랑스, 델타 등 여러 항공사들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는 스타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얼라이언스 항공사들을 이용해서 작은 도시까지 운항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사람이 미국에서 델타 항공을 타고 인천에 와서 대한항공으로 갈아타 대구나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항공권을 구입할 때 항공권과 관련한 알고 가면 좋은 점과 생존 필수 단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매번 다니는 제네바에 있는 회의장을 가는 여정의 예를 들어 항공권을 구입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스위스 국제연합사무소 목적지를 검색합니다. 제네바에 사무소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목적지인 제네바 공항의 3레터 코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레터 코드는 공항 코드입니다. 제네바 공항 코드를 검색하면 GVA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인천에서 제네바, 경로를 검색해보면 인천에서 제네바를 오가는 항공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때 실시간 경유지를 포함한 항공사, 가격, 비행시간, 경유지 등의 개괄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입할 땐 출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환승 시간을 최소 한두 시간 이상 고려하여 연결편을 예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터미널을 이동해야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승 시간을 넉넉하게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경로와 항공사 정보를 검색한 후 선호하는 항공사의 항공권 가격을 고려하여 직접 항공사 사이트나 여행사 등에서 예약 구입하면 됩니다. 예약 결제를 마쳤다면 보통 예약 결제 확인증과 아이터너리 여정을 이메일로 보내줍니다. 또는 항공사의 전용 앱이나 웹에 접속하여 예약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사진, 캡처 등의 형태로 보관하여 출국 시 항공 발권 카운터의 예약 상황을 보여주면 됩니다. 예약 상황을 보여주면 보딩 티켓을 주고 이 보딩 티켓을 가지고 출국하시면 됩니다. 항공권을 예약할 때 원하는 날짜, 시간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경로를 코드 쉐어하고 있는 항공사를 골라 스케줄링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이용했던 인천 제네바 여정입니다.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경로를 다르게 예약한 예입니다. 대한항공으로 인천, 파리 샤를 드골 공항을 거쳐 에어프랑스로 파리에서 제네바로 가는 여정입니다. 18시 30분에 파리에 도착해서 2시간 15분 대기 후에 20시 45분에 제네바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돌아오는 여정은 KLM으로 제네바에서 암스테르담을 거쳐 대한항공으로 암스테르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19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서 2시간 20분 대기 후 21시 20분 인천으로 출발하는 여정입니다. 보여드린 여정은 제 기억에 원하는 시간대, 좌석, 그리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경로를 다르게 예약한 예입니다. 여러분들 항공권을 예약할 때 대기 시간과 출발, 그리고 현지 도착 시간을 고려해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보딩 티켓에는 플라잇과 게이트, 좌석 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니 플라잇과 탑승 게이트를 보고 비행기 탑승구로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호텔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퍼였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